자, 원전 이야기입니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정책위장 김성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제 산자위 소속으로 월성원전 현장 방문하셨죠? 네. 예. 그리고 지난주에 모셨던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원전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 수조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새고 있다. 얘기를 다뤘죠. 우리 원전 역사상 처음 밝혀진 일인데 그게 제보로 밝혀졌다고 했어요. 그 제보 당사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자,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의 이희택 박사님이십니다. 박수! 아니, 박사님. 밥줄 끊기면 어떡하려고. 직접 얼굴을 이렇게. 밥줄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이것도 놀랐네. 자, 먼저 국감에서 이 사안을 다뤘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사진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한수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누설이 없다. 예, 깨진 적 없다. 이렇게 답변을 아주 뻔뻔하게 하더라고요. 제 눈으로 보더라도 다 깨져서 그걸 다시 한번 틀어주고 깨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네. 안 깨졌다는 거예요. 네. 늘 보수해서 깨지지 않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보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걸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해서 갔더니 그 카메라를 멀쩡한 곳에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깨진 바닥을 보자라고 했더니 카메라의 위치를 옮기려면 15분에서 20분이 걸린대요. 근데 또 의원들이 가야 된대요. 그래서 결국 안 보여줬어요. 근데 비공개 회의록에 그 누설이 되고 있고 그게 멈출 수 없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걸 확인하셨다면서요. 그게 요 회의록이거든요. 예. 국정감사를 통해서 김성환 의원님이 확인하신 내용은 예. 한수원 사장이 수조 바닥이 깨지지 않았고 깨진 곳은 보수에서 누수가 없다. 하지만 이 회의록이 중요한 이유는 보수 이후에도 줄줄 누설수가 샌다.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고요. 이 보고서는 자기들이 회의하고 기록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비공개 회의록이에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비공개 회의를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아하. 그래서 어렵게 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전체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요. 네. 홍성걸 삼중수소 조사단 단장이라는 분이 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줄줄 샌다고 하네요. 네. 이분의 전공이요. 콘크리트예요. 200페이지 분량에 걸쳐서 표면만 보수를 해봤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자기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수원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누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위증이 된다는 증거죠. 자기들 회의에서는 줄줄 샌다고 했는데 안 샌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뭡니까? 그 MBC 보도에서 오염수가 용출되는 부위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시간당 얼마나 많이 누수가 되는지 측정하려고 했던 사진이래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앞에 사진이 5분 뒤고 뒤에 사진이 11분 뒤인 건데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물이 고여 있어요. 네, 이렇게 하루에 7리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당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해서 24시간을 돌리니까 그게 7리터가 되더라. 네, 그래서 홍성걸 조사단 단장님이 12월에 한수원이 균열 지점을 보수하고 나서 콘크리트를 이제 안에 팠어요. 얼마나 균열이 있고 누수가 있나 보려고. 그래서 하루에 오염수가 얼마나 모이는지를 측정해 보니까 그게 7리터라고 한 거죠. 보수는 됐지만 근본적으로 어렵다. 표면 발랐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왜 누설이 계속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저희
제보자님께서 네. 설명을 전문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자력 발전소에 해결료를 사용하고 나면요,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 탱크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거기다가 장기간 보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하고 물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물은 여러 가지 방사성 핵종에 의해서 오염된 그런 물이거든요. 그 물이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수조의 안쪽에 방수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에폭시 라이닝을 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깨지고 갈라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물이 지금 밖으로 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사진은 그 벽체 밑에 쪽에 기초 슬라브 쪽으로 균열을 통해서 물이 수압을 받아서 이제 밖으로 새 나오고 있는 사진이고요. 더 큰 문제는 구조물의 수조에 완전히 밖에 있는 주변의 지하수들이 삼중수 농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제가 정기 검사를 하면서 다 확인을 한 사항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방사성 농도가 높은 폐수지 저장 탱크라는 그 콘크리트 수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발전소를 운전하면서 냉각수를 쓰는데 그 물이 해결료 쪽하고 연결돼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오염수를 필터링을 해요. 그 재료를 다 쓰고 나면 그거를 그 수조에다가 따로 모아놓고서는 보관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폐수지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누수가 생겨가지고 주변에 지하수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균열 문제, 홍성걸 단장이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시공하면서 품질이 나쁘게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밀성이 떨어지고 균열도 여러 개 생기는 걸 확인했다. 우리가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셀 수 있는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이 홍 단장께서도 줄줄 샌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저도 현장에 다니고 검사를 하면서 야, 이거 줄줄 샌다. 사업자한테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품질 자체도 안 좋은 상태에서 누수가 더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균열도 있어서 더 잘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징후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성 부지의 발전소 뒤편은 산 쪽이 있고요. 앞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동해. 지하수의 흐름이 건설 당시에 땅을 파서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확인해서 기록해 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월성 원전 부지의 지하수의 흐름은 부지 산 쪽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다 흘러나간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다 그러면 그 지하수가 그 부지 안에 멈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바다로 흘러나가겠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업자도 그렇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그렇고 아직 밖으로 나가는 건 확인 못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원전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드는 의문인데 박사님은 이걸 확인을 하셨고 이 부분의 전문가시고 그래서 한수원에 문제 제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전면 부인하는 거죠? 제가 2016년부터 조사를 하면서 2018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내부적으로 다 했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다 보고를 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개인 의견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오픈되는 거를 사실상 막았죠. 박사님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보를 하신 건데 제보까지 이르지 않은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수원이나 그렇죠. 원전 관련 업계에서는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게 책임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 환경을 오염시켜가지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영향을 줬다는 결과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삼중수소 조사단 단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조사단이 이제 구성되게 됐던 계기가 2019년에 월성 3호기의 터빈 갤러리에 70만 베크렐의 삼중주소가 나왔다고 하는 게 들통이 나고 또 그 주변에 집수정에서도 2만 8천 베크렐 나왔다고 하는 게 2020년 10월 달인가 알려져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 1월 달에 현장 방문을 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기 어디서 나온 거냐 도대체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시설을 추가했는데 차수막이 뚫려서 거기서 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천적으로 그 폐수지 저장 탱크나 사용용 해결료 저장 탱크가 샌 거는 아니다.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그때 거짓말이 했네요. 그렇죠. 그때 이미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박사님이 2016년부터 조사해서 2018년부터 문제 제기하셨다고 하니까 2019년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원자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그것의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걸 폐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걸 계속 쓰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안전이거든요. 하는 행위들을 보자 하니 이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 안위위원회예요. 이렇게 월성 수조 누설 문제처럼 많은 자료가 나온 적이 없어요. 제보자도 여러분이 계시고 시각 자료도 나왔고 현장 시찰까지 가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안 보여줬죠. 수조 바닥을 문제 없는 쪽을 비치는 방식으로 피해나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들통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은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킨즈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자신들 위에 자신들을 감독했던 누군가가 없었던 거예요. 거짓말해도 통하거나 들통난 적이 없었죠. 좀 있다가 잊혀졌고 그 상태가 수십 년간 이어지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는 수준을 보면요. 원자력 규제 기관들은 지금 우리나라 법 위에 있습니다. 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죠. 예. 실명으로 작성하셨네요, 다. 원자력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검사나 확인이나 점검이나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왜 보고를 안 하냐. 빨리 내라. 아니면 행정처분을 내려서 강제로라도 뭔가 조치를 해서 그런 사항을 보고받고 킨스한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한통속이라고 말할 정도로 처리하고 있다. 예, 제가 현안 문제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중수소 문제가 첫 번째고 나머지 4가지는 지진이 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안전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답변이 뭔가, 없으니까?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한번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일단 국정감사가 다음 주까지거든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 그 몇 사람 있어 보여요. 그래서 몇 사람을 이제 위증으로 고발을 하는데 위증죄가 성립이 되면 꽤 세요. 뭐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이어서 일단 그렇게 조치할 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지금 민간조사단이 아직 조사 중인데 이대로 맡겨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실태가 확인이 되어야 대책을 정확하게 세울 거잖아요. 지금은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니까 겨우겨우 이렇게 양심 선언하신 분들이 얘기하면 그것만 땜질 처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원전 비중을 23에서 32로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30에서 21로 지금 낮추려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와 정반대로 하는 거. 정반대로 에너지 정책을 가려고 하는 상황이라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은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제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그 결과가 나오려면 정치권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님 잘해주세요. 과방위하고 산자위하고 합동으로 해서 요 국정감사 끝난 이후에 현장도 다시 한번 가보고 국정감사도 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것에 따라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거는 확실하게. 상설 특위 같은 걸 당내에 만들어서 다음 총선까지 쭉 밀고 가서 결과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좀 월성 원전 앞바다에서도 생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현재. 그런 문재인이만큼 월성 원전의 진실을 알리는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그 특위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사님은 이미 본인의 역할을 100% 이상 하셨고 그 그린피스 같은 시민단체도 자기 역할을 했고 아직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될 게 남아있는 건 여의도예요. 잘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자, 이 원전은 1년에 한 번 정도 뭔가 사고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띵 나오고 사라지고 띵 나오고 사라지고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거든요. 근데 이번엔 동영상하고 사진이 나왔잖아요. 제보자가 직접 나왔고 요거는 놓치지 말고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전 은폐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서명 페이지 캠페인에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홍보해서 3만 명 조금 넘었거든요. 3만 명? 10만 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다루고 말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원전 이야기는 뜨문뜨문 참 오랫동안 해왔는데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은 잊어버리거든. 근데 사진이 나오고 영상까지 나오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영원히 안 되는 거야. 이거 찬스다. 그러니까 의원님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린피스가 또 진행하는 캠페인 하나 더 있잖아요. 국내 원전 지역 주변에서 암발병으로 고통받은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전국에 618명이고요. 그분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2,800명이 넘는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분들이 지난 7년 동안 소송을 해왔어요. 단 한 번도 외부에 이 소송비를 모금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소송비를 시민분들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 12월 말까지 저희가 2천만 원을 모아서 내년에 2천만 원? 네. 2천만 원 12월 말이 아니라 네, 이번 주 내에 어디 가서 이거 후원합니까? 그린피스 갑상선암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두 개 해야 되네. 하나는 서명, 네. 하나는 지금 원전 인근 주민들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발병률이라는 거죠, 암이. 조사 결과 다른 지역보다 2.5배 갑상선암 비율이 높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인정 못 받고 있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7년이 됐기 때문에 지치기도 했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 말까지 2천만 원을 모금해 본다. 네. 요 2천만 원 다음 주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명 지난주 나와서 3만 명 했어요? 네. 이번 주 또 3만 명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만 명 채워봅시다. 이거 들고 와가지고 여기 나오신 의원님한테 부탁드려야죠. 네, 10만 명 네. 서명 보여주면서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제 할 수 없어. 정책 의장이시니까 또. 제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 노원구청장을 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방사능 아스팔트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방사능 아스팔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팔짱가 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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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멈추고 서명하시고 그리고 소송비 후원도 해주세요.